1970년대 한국의 화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사실 이 시대의 뷰티는요, 딱 한 가지 모습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.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흥미로운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거든요. 맞아요. 1970년대 뷰티를 하나의 트렌드로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. 오히려 정반대의 두 가지 스타일이 아주 팽팽하게 격돌하던 시대였죠. 아름다움에 대한 두 개의 이상이 공존했던 말 그대로 이중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. 1970년대엔 어떤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는지, 그리고 서로 전혀 달랐던 두 트렌드, 자연주의와 과감한 개성 표현은 대체 뭐였는지 살펴볼 거고요. 또 어떻게 뷰티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고,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뭘 남겼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. 1970년대는요, 뭐랄까? 자기 표현을 위한 거대한 무대 같았어요. 근데 이 무대 위에서 서로 다른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들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혔던 거죠. 1970년대 뷰티씬은 진짜 두 개의 세계가 꽝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. 한쪽에서는 히피와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외치는 자연스러움이 있었다면, 다른 한쪽에서는 디스코 조명 아래서 나를 와! 하고 외치는 듯한 과감한 컬러들이 폭발하고 있었던 거죠.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흐름, 이게 바로 1970년대 뷰티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. 그럼 먼저 자연주의 미학부터 자세히 한번 볼까요? 이게 그냥 화장 연하게 하죠?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. 진정성을 추구하는 어떤 거대한 문화적인 흐름과 함께 온 말 그대로 과하지 않음의 혁명이었던 겁니다. 그럼 자연스러운 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두꺼운 파운데이션 대신 내 피부가 살짝 비치는 듯한 가벼운 표현이 인기였고요. 눈썹도 인위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몰래 내 눈썹 결을 그대로 살리는 거죠. 입술도 그냥 살짝 생기만 주는 정도로요. 그리고 헤어스타일, 바람에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, 이게 바로 그 시대 자유의 상징 같았어요. 근데 이런 자연주의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. 그 배경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. 바로 히피운동과 여성운동이 있었거든요. 히피들이 추구했던 그 자유로운 정신,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인형이 아니야! 라고 외쳤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합쳐진 거죠. 그래서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진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분위기를 180도 바꿔볼게요. 이 차분한 자연주의의 정반대편에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글래머러스한 디스코 문화가 있었습니다. 그야말로 디스코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. 디스코 클럽의 그 미러볼 조명 아래 모든 게 과감해졌어요. 펄이 자글자글한 아이섀도우, 깊고 그윽한 스모키 메이크업, 그리고 눈꼬리를 시원하게 뺀 아이라이너가 밤의 주인공이었죠. 입술은 또 어땠고요? 반짝반짝 립글로스가 필수였고, 립스틱 컬러도 청순한 누드부터 아주 딥한 버건디까지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했어요. 그리고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. 바로 이때부터 남성들도 메이크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. 자, 이렇게 표로 보니까 딱 정리가 되죠? 히피, 여성운동은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로, 디스코 문화는 화려함이라는 키워드로 각기 다른 메이크업 트렌드를 이끌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1970년대에 화장을 한다는 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자기 선언 같은 거였습니다. 정말 재밌지 않나요?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렇게나 다른 두 스타일이 어떻게 한 시대에 같이, 그것도 아주 폭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산업에 있습니다. 화장품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뷰티가 그냥 예뻐지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. 네, 이 시대 뷰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. 화장품이 아름다움을 넘어서 정체성이 됐다. 이젠 그냥 얼굴에 뭘 바르는 게 아니에요. 나는 자연스러운 사람이야, 또는 나는 과감한 개성을 가졌어 라고 세상에 보여주는, 나를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 거예요. 이때 화장품 산업의 성장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. 산업이 커지니까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신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그럼 TV랑 잡지에서는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하면서 계속 광고를 하죠.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화장품이 그냥 개성 표현을 넘어서서 뭐랄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센스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?
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남긴 건 과연 뭘까요? 1970년대 뷰티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, 저는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자유입니다. 결국 1970년대가 남긴 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어요. 생각해보면 완전 반대처럼 보였던 자연주의와 디스코 스타일은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. 내 모습은 내가 정한다. 바로 이거죠. 사회가 이게 예쁜 거야 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. 이게 바로 1970년대가 이뤄낸 가장 위대한 혁신 아닐까요? 맞아요. 바로 1970년대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된 거죠. 아름다움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요. 예쁨의 기준이 딱 하나만 있던 시대를 끝내고 수만 가지 다른 아름다움이 존중받을 수 있는 시대, 그 문을 활짝 연 게 바로 1970년대였던 겁니다. 1970년대가 우리에게 이 선택의 자유라는 선물을 줬잖아요.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?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.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한 여러분의 메이크업은 어떤 나를 이야기하고 있나요?